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 차례 연기된 고위급 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미북 회담 고려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문제 삼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의 비핵화가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던 주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이 MBN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 대사관 관계자는 앞으로 미북 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태도를 보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문무일 총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연 검사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인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외부 자문단 구성을 놓고도 문 총장과 또 각을 세웠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한 침대 업체에서 대진 침대와 유사한 방사능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의 기사 3천여 건에도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잠수함이나 탄두, 작전 등 군사 용어를 사용해 댓글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불거진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상태를 직접 풀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과 소통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미국이 그동안 너무 강하게 나왔던 만큼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할 듯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아침 7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북한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은 미국과 북한, 남과 북한 간의 견해 차이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22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 방법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출국 전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첫 남북 정상 한라인 통화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또 고위급 회담 연기와는 별도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6.15 공동행사 등 남북관계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주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 한국 언론사 중 처음으로 MBN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자연 기자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했습니다. MBN 취재진을 만난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 입장을 밝힙니다. 미국이나 남선 보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회담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소위 볼튼 같은 자들이 말하는 무슨 리비아식이니 이라크식이니 우리랑 통할 수 없고. 고위급 회담을 미룬 이유로는 앞서 북한 당국이 언급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최근에 남부 측에서 군사의 준비가 고사해 주고 가스를 같은 문제 나와서 지금 그런 비난하고 제공하는 데까지 특히 태영호 전 공사의 간담회 장소가 국회였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듯 통일이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며 남측 언론에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표 많이 들고 나가고 통일비로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냉면 먹고 싶은데. 그래.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냉면 먹기 위해서라도 잘해야지. 예. 싱가포르는 미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찰에 특별 경계령을 내리는 등 경호 보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대테러 법안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개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의 미북 정상회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으름장에 미국이 많이 고심하는 듯합니다. 툭하면 트위터에 자기 의사를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아꼈고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반발한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식이 될 거라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북한에 대해 어제는 침묵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We haven't seen anything. We haven't heard anything. We will see what happens. 그동안 트위터를 이용해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백악관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비핵화 방식에 대한 정해진 틀은 없고 트럼프 모델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른 선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에 일단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There's not a cookie cutter model on how this works. Look, again,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그러면서 북한이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며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해온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면서도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칫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 협상이 무산되거나 개인적 성과에 집착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북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엄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을 일깨워주는 경종이 돼야 한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회담 취소를 위협한 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한 핵 폐기는 장기적 목표일 뿐 이번 협상에서는 과거처럼 단계적 보상을 바라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결과인 만큼 결국 협상을 깨고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반쪽짜리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가 노벨상 욕심과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승리에 집착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없이 속빈 강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니까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북한과의 딜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북한의 반발 성명이 낡은 수법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끼를 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한국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과 관련해 더 강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죠. 여당은 외교 망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를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행동 이전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판단 근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연례 군사훈련도 이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좀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도적인 전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 측에 대한 전통문을 통해 밝힌 이유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이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해외 식당 여종 5번 기획 탈북설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합의, 즉 PVID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망신이 될 공개 서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홍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가 있기 10여 년 전에 이미 방사능 온열 매트가 문제가 됐었고, 당시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자며 관련 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을 만들기만 하고 이를 규제하지는 않았던 거죠.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거의 인재로 판단하시고 사고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2007년에도 건강침대를 만드는 한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방사능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됐던 온열 매트를 1년 동안 하루 6시간 사용할 경우 연간 허용 방사선량을 최대 9%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에야 생활방사선법을 마련해 자연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의 수량과 유통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사능 매트 사태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 이미 마련된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몸에 좋은 음이온이 나오는 줄 알고 일부러 이 라돈 침대를 산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기에게 안 좋을까 모유를 일부러 끄는 엄마도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아이와 지방에서 온 한 여성은 방사능 걱정에 직업인 간호사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레이라든지 그 CTG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돼서 아기 생각해가지고 병원을 그만둔 건데. 문제의 라돈 침대에 5년이나 노출된 뒤로 모유 수유마저 끊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지금 6개월간 지금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놀고. 아까 얘기하신 모유 수유 끊었다는 사람 저고요. 사용자들은 최근에 걸린 질병이 라돈 때문인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라돈에 노출됐는지 알 길이 없다며 답답함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 침대로 여지껏 사용하고 있는데 8년 사용했고요. 작년 6월에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을 받았고요. 모나자이트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좀 전부 좀 조사 좀 해주시고 방사능 수치 좀 검사해 주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수거 좀 해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시작됐지만 사용자들은 자칫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라돈 침대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음이온을 방출시키는 다른 제품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음이온이 나온다고 광고하는 건강 팔찌부터 헤어 드라이기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광고하는 팔찌입니다. 건강 팔찌로 알려졌지만 자연 방사능을 방출하는 광물질인 히토류가 포함된 제품도 많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음이온도 좀 나오고 요새 히토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도 막 구분하기 그렇더라고. 라돈 사태를 불러온 모나자이트는 히토류의 일종.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원료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면 저희 집에 있는 거 한 번 더 다시 다 보게 되고 항상 아이들 때문에 더 걱정이에요. 더 꼼꼼히 보고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가전용품은 전기로 음이온을 만들어 유해성 실험을 거쳐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음이온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모나자이트라든가 토르말린 같은 광물을 써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정부가 서둘러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연 검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의 허락 없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인데 윗선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과연 상부에서 허락해 줬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안미연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검사가 상부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사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검사 윤리강령 제21조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지검장의 승인도 없이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를 보냈고 해당 내용이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검장은 안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진 뒤에 승인을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요청해야 가능한 만큼 문 총장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젊은 검사의 잇따른 폭로에 조직 내 소통 문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하려고 했던 게 과연 적합한 건가를 따지는 전문 자문단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나와도 내용은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문단 구성원을 놓고도 또 잡음이 심했거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검찰 항명 논란까지 부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전문 자문단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변호사 4명과 학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은 회의를 열고 김우현 반부패 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무일 총장과 수사단 모두 자문단 의견을 따르기로 했지만 자문단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전문 자문단 회의 공정하게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수사단은 대검이 제시한 자문단 후보 10명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와 인연이 있거나 형사사건을 해보지 않은 사람 등을 배제한 것을 두고 협의를 거쳤다는 대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대검 측은 내규에 따라 자문단원을 최종 위촉했다며 오히려 자문단 구성 등 수사 상황을 알린 것은 형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입장문에서 안미연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 발표가 여론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문단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문 총장이나 수사단 모두 검찰 조직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는 선고가 나오기 전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의견서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최 씨가 구치소에서 직접 적은 의견서엔 이대 입시 비리에 대한 최 씨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최 씨는 의견서에 죄의 유무죄를 떠나 죄송하다며 사건에 연루된 이대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어미가 자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 것이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 교수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긴 했지만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추호도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형사처벌을 용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건강 상태를 의식한 듯 후회와 회한으로 병을 앓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속죄의 마음이라며 의견서를 끝맺었지만 대법원은 최 씨의 이대 비리에 대해 징역 3년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과 배우 이소윤 씨가 모델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노출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까지 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측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20대 초반이던 지난 2015년 모델 촬영을 위해 한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다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다 보이는 속옷이었습니다.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제 가슴과 제 를 만. 심지어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이 얼마 전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양 씨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이소윤 씨와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모델하고 협의하고 했고 관계성은 한 건 없습니다. 유튜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협박한 적도 없고 모델을 터치하거나 만진 적도 없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양 씨와 이 씨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배우 이서원 씨가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이를 숨긴 채 한 달 동안 방송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서원 씨가 동료 여성 연예인 A 씨와 술자리를 가진 건 지난달 8일이었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이 씨는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겁에 질린 A 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난 이 씨는 흉기를 들고 A 씨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의 만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술에 잔뜩 취해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에게 욕설까지 퍼부어댄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 보인 이 씨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을 해온 탓입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 씨가 소속사에도 범행 사실을 숨겨왔다며 진심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연하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이 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자신의 SNS를 폐쇄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던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득했던 추모 포스트잇 기억하시죠? 사회적 파문이 컸던 탓에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강남역 주변 공중 화장실을 점검하기도 했고 이 시각 현재 서울 강남역 일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안 생길까요? 강남 일대 공중 화장실을 부착된 비상벨을 눌러봤더니 경찰서와 연결된 건 단 2%밖에 안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년 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사건 이후 남녀 화장실 칸이 구분됐지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근의 다른 화장실은 어떤지 돌아봤습니다. 개방된 화장실 대부분이 남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공용 화장실이 소변기와 변기 칸이 함께 있고
변기칸 위와 아래가 뚫려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 문엔 잠금 장치가 달려있지 않고 위급 상황에서 눌러야 할 비상벨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상벨이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벨을 눌렀더니 경보음이 울렸지만 경찰서 등으로 연결된 비상벨이 아니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남 일대 설치된 635개의 비상벨 중 눌렀을 때 경찰이 출동하는 쌍방향 비상벨은 13개에 불과합니다. 남자분들 들어오실 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술자리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해서 뭐 망을 봐달라거나 한 적. 전문가들은 범죄를 유발하는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범죄 예방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 그것을 위한 비용 지출을 갖다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2년, 유흥가 공중 화장실은 여전히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의 기사 3천여 건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는 잠수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탄두라고 부르는 등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이었던 거죠. 손기준 기자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다음과 네이트에 댓글 작업을 한 기사 개수가 3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공모해원 촛보의 USB에서 기사 9만여 건의 주소를 확보했는데 이 중 다음 기사 약 3천 건, 네이트 기사 약 100건을 대상으로 댓글 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다음과 네이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이 과정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용어와 지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드루킹 김모 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댓글 작업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잠수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 댓글 작업은 작전으로 지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댓글 활동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난항입니다. 특검 규모를 놓고도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에 준해서 하자, 야당은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하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드루킹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실무 협상이 사흘째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검의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인 겁니다. 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에 준해 특검보 2명에 수사기간 30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특검보 4명에 수사기간 최장 140일로 정해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준의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야당 쪽의 그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고 협상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특검법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며 절반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은 졸속 심사에 항의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18일 동시 처리에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내일 마지막 단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학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학생 1명은 차량 아래에 깔려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김여현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굉음 소리에 놀란 학생들은 도로로 뛰어갑니다. 이모교사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씨의 차량은 이 안전 펜스를 뚫고 등교를 하던 학생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는 여기 대각선으로 서 있고 한 명은 정면으로 해가지고 밑에 깔려가지고 여기 제가 막 여기서 소리 질렀거든요.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와 학생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 1명은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차량 아래로 딸려 들어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올려 학생을 구조했습니다. 차량 확인을 했는데 엑스레이 쪽으로다가 이제 밟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30대 여성이 금은방 금고를 털기 위해 6시간 동안 금은방 옆 분식집 벽을 뚫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벽 뒤에 떡하니 철판이 또 있었거든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0대 여성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참이 지나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검은방을 털려고 옆 건물에 들어가 맞은편 건물의 금은방 벽을 뚫으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금은방과 붙어있는 분식집인데요. 삽과 망치 등을 준비한 여성은 무려 6시간이나 작업을 하고도 벽을 뚫지 못했는데요. 이 벽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슷한 범행을 당했던 금은방 주인은 벽에 두꺼운 철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를 할 때 2번 다시 도둑은 맞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5mm 철판을 이 전체 금은방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은 2차례 사전 답사까지 하며 범행을 꼼꼼히도 준비했습니다. 결국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혀 열흘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조도 파악하고 이제 주인분이랑 얘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치밀하게 준비 다 했었는데 철판 때문에.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 예약하는 분들 많죠. 부지런한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어디로 언제 갈까? 어떻게 하면 싸게 다녀올까? 항공권과 숙소도 고민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도 가고 싶다 통보만 하면 일정과 항공, 숙박, 수행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모셔가는 사람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자진 사퇴하고 검찰 소환이나 대비해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맹공격하며 결국 사퇴하게 한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난 19대와 현역인 20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의원은 190명에 달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 71명을 비롯해 이거야말로 갑질이라고 했던 자유한국당 103명 등 주요 정당은 모두 다 포함됐죠. 이들 중엔 자기가 맡은 피감기관이 아닌데도 현지 시차를 떠나는가 하면 법안 벌이를 위한 공부를 하겠다면서 사흘 나가서는 관련 일정은 딱 하루. 나머지는 뭘 했는지 기록조차 없는 이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이니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는 피감기관들은 팔이 비틀릴 지경. 의전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하면 출장비는 국회의원들이 신고하는 금액을 훨씬 더 넘을 겁니다. 쌓인 법안이 산더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가 이런 일엔 어쩜 그리 똑같을까요? 이젠 그들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을 탓해야 할 지경이 된 걸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실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더 냉랭하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줄이면 인력을 더 채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3년 동안 1인당 월 100만 원입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추가로 가산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핸드백 부자재를 만드는 이 업체는 금속으로 만든 회사 배지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해 가산점을 받지 못하면 공공기관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교대를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시행해야 가산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노동시간 단축을 앞당기려고 제시하는 당근이 중소기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내일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꼭 38년 됩니다. 광주에 참상을 세계에 알린 사람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었죠. 내일 5.18 기념식에 나올 특별한 은인들을 노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백발의 여성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고 찰스 배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입니다.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지에 따라 유해의 일부를 안고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5.18 당시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미국 정부의 권고에도 두 사람은 광주에서 부상자를 돕고 참상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Also, I'm amazed, and I think Moksanim is amazed too, to see all these people and to see all of you a free press in Korea, I hope these days. 헌틀리 부인은 내일 5.18 기념식에서 한국 국민을 향한 특별 메시지를 직접 전할 예정입니다. 목숨을 걸고 5.18의 참상을 보도했던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도 1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나든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의 아들을 남편을 대신해 내일 기념식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헬기 사격을 사진과 함께 증언했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버라 피터슨 여사 역시 내일 기념식장을 찾습니다. 푸른 눈의 증언자들이 38주년 5.18 기념식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혹시 관절이 아플 때마다 일명 뼈주사를 맞는 분들 계십니까? 잘못하다가는 부작용으로 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조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본 의사는 곧바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권합니다. 통증이 있는 뼈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일명 뼈주사는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맞으러 다녔어요. 갔다 온 사람 소개받고 가서 이제 맞아보거든요. 문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통증만 줄여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플 때마다 뼈 주사를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상 연골 변성, 혈당 증가 등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만 가서 치료를 받고 어느 순간에 넘어서면서부터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기가 점차 짧아질 거예요. 뼈주사는 2, 3주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최대 3번 정도 맞는 것이 적당하다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권고합니다. 통증에는 온찜질을, 열이 나거나 부었으면 냉찜질을 30분 정도 해주면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난소에 물혹을 떼내기로 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사는 신장을 떼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지난 3월 아내가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 한 대학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난소 혹이 아니라 멀쩡한 신장을 떼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환자 가족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한 개의 신장으로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환자가 이른바 이소신장을 가져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장이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있어 알아채기 힘들었다는 설명입니다. B형 신장이다 보니까 좀 크기도 작고 모양도 전혀 신장의 모양을 띠지 않고 이제 저희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거를 한 번만 말씀만 해주셨어도 한쪽 신장 적출한 부분에 대한 그 일실소득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적인 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측은 환자에게 병원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병어, 꽃게, 민어는 지금부터가 제철인데 되려 가격이 너무 비싸졌죠. 가장 많이 오른 건 병어입니다. 괜찮은 거 10kg짜리를 사려면 25만 원대. 4월보다 무려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메뉴였던 민어도 2배, 꽃게도 50%가량 오르면서 금괴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보양식 전복만은 예외입니다. 최근 생산이 크게 늘어 가격이 폭락하면서 귀한 전복이 되려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전복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양식틀을 끌어올려 보니 싱싱한 전복이 살아 움직입니다. 애써 키운 전복을 육지로 옮기지만 어민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얼굴도 좀 한한이 피어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돈 벌었다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한때 10마리 1kg당 5만 원까지 치솟던 산지 가격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복 양식이 많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는 태풍 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5년 전 9천 톤에 불과하던 전복 생산량은 2배가 됐습니다. 수조 안에는 이처럼 전복 재고량이 쌓여 있지만 주문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법이 휘몰아친 데다가 산지와 달리 떨어지지 않는 가격 때문에 전복 소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유통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 유통 마진들이 조금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나가던 중국 수출은 사드 문제 이후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산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생산 어가들은 많이 힘들게 될 겁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완도군은 대대적인 할인에 나서며 재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삼 전복이 이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태국이 IT 투자를 확대하면서 아세안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윕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 경제사절단을 관저로 초청해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빌딩 사이로 뻗은 거리를 따라 수많은 차량들과 사람들이 뒤섞여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세안 시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한국과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매경 태국 포럼이 열렸는데 태국 총리가 이례적으로 우리 경제사절단 200명을 관저로 초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นโยบาย EEC ที่กล่าวถึงก่อนหน้านี้เรามีเป้าหมายที่ให้เกิดการพัฒนาให้เป็นเขตเศรษฐกิจพิเศษที่ดีที่สุดและทันสมัยที่สุดในภูมิภาคแห่งนี้ภูมิภาคอาเซียน 손킷 태국 경제부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 300명은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타일랜드는 인구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또 태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메이크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측은 IoT 등 디지털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ที่ดินจำนวนมากไว้แล้วให้เป็นดิจิทัลพาร์คนะครับดิจิทัลพาร์คเนี่ยก็จะมาสร้างสรรค์นวัตกรรม innovation ทางด้านดิจิทัลนะครับแล้วถ้าหากบริษัทเกาหลีบริษัทไทยได้จับมือกันผมคิดว่าจะไปได้เร็วมาก 인구 6,900만 명으로 매년 3에서 4%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태국은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태국은 특히 4차 산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IT 강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MBN 뉴스 서남이입니다. 두산 코롱 GS에 이어 재계 4위인 LG그룹이 4세 경영 시대를 엽니다. LG는 다음 달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사내 이사로 선임해 그룹 경영을 승계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LG는 다음 달 29일 임시 주총을 열고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사내 이사로 선임해 4세 경영 승계를 공식화합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는 구본모 LG그룹 회장의 장남.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중인 구본모 회장의 후계 구도를 위한 대비 작업입니다. 구본모 회장이 와병으로 인해 주LG 이사회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주주대표 일원이 이사회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올해 73세인 구 회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손자이자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95년부터 그룹 회장을 맡았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없는 구 회장은 LG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상무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올해 40세인 구상무는 2006년 LG전자에 입사해 10년 넘게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6월 임시 주총을 앞둔 가운데 사실상 LG의 4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홈런을 야구의 꽃이라고 하는데 올해 프로야구에선 수비가 더 돋보입니다. 1위를 달리는 두산의 최고 무기 역시 눈을 호강하게 만드는 명품 수비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위 맞대결로 관심을 끈 두산과 SK의 2연전은 수비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첫날 0대3으로 끌려가던 두산이 오재원과 김재호의 환상적인 더블 플레이로 만루 위기를 넘겨 9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는 3루수 허경민의 원맨쇼였습니다. 1회 다이빙 캐치로 실점을 막은 건 시작. 밖으로 나가는 파울 타구를 팔을 뻗어 걷어내는가 하면 총알 같은 타구를 넘어지며 잡아내 SK의 공격을 봉쇄했습니다. 김재환의 다이빙 캐치까지 더해져 두산은 2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홈런 하나로 흐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호수비가 딱 나옴으로써 흐름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올 시즌 두산의 실책은 10개 구단 중 최소인 16개. 다른 팀보다 10개 이상 적고 라이벌 SK에는 절반도 안 됩니다. 팀 홈런 4위, 평균 자책점 5위에도 선두를 달리는 비결입니다. 국가대표 콤비 김재호, 오재원을 중심으로 한 내야는 물론 박건우, 조수행이 버티는 외야까지 물샐 틈 없는 두산 수비. 기초가 튼튼한 팀이 가장 강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프랑스 마르세유를 꺾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아래 단계인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7년째 팀을 이끄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반 압박과 빠른 역습이 빛을 발한 한판이었습니다. 그리즈만의 전반 21분 침착한 선제골과 후반 4분 절묘한 칩샷으로 만든 추가골. 이어 경기 종료 직전 지체 없이 연결된 패스에 이은 가비의 쐐기골. 아틀레티코는 3대0 대승을 거두고 유로파리그에서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그친 한을 풀었습니다.
2 finales de Champions, una faltando 2 minutos, otra por penales. La temporada pasada nos quedamos fuera en semifinales de Champions. A la constancia, el valor al trabajo, el valor a insistir. 아르헨티나 대표팀 미드필더 출신의 열정적인 지도자로 유명한 시메오네 감독은 부임 7년 동안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2회 우승을 비롯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스페인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등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를 쓰고도 선수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확실한 전술을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빗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충청 이남에는 10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났습니다. 오늘 밤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집중 호우가 우려돼 걱정입니다.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 내륙에는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순식간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 경북 북동산 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는 누적 강수량이 1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호남 지역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영남 지역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번도 오르기 힘들다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려 22번이나 올라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네팔 남성입니다. 이쯤 되면 유명 산악인이 아닐까 싶으실 텐데 사실 그는 히말라야 등산 도우미 셰르파입니다. 유명 산악인에 가려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실력은 진정 세계 최고인 겁니다. 무슨 일이든 위대함 뒤에는 이런 알려지지 않은 숨은 조력자가 늘 존재하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